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소수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에는 두 가지 부동소수 타입을 제공합니다. 플로트와 더블. 이 중에 기본 타입이 더블입니다. 부동소수도 범위를 보면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이 존재를 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를 하는데 정수와 차이점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수를 이 타입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작은 범위 내에 있어도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를 하죠. 얘를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정한 값을 못 나타내기 때문에 얘와 가까운 값으로 나타내야 되겠고, 원래 값하고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오차를 우리는 반올림 오차라 합니다. 플로트는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범위보다는 이 간격이 커지는 거예요. 플로트는. 그러니까 플로트와 더블은 범위보다도 정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블이 더 정확하게 내가 의도했던 수하고 가깝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소수 타입을 처리할 때는 오버플로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는 걱정을 별로 안 하고, 그보다는 뭘 걱정해야 되냐면 정확성. 이 반올림 오차 때문에 생기는 정확성 문제를 잘 고민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큰 수에서 5를 빼면은 당연히 이 수가 될 걸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이 값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찍어보면은 다른 값을 갖고 있습니다. 5가 아니라 4.0이 5.0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4.0이 출력되는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소수 타입에 대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부동소수는 2의 보수라는 표현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써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비트가 부호 비트이고 여기가 지수값이고 얘가 가수예요. 그래서 얘는 대칭적입니다. 이 부호 비트는 단순히 부호 비트로만 사용이 돼요. 정수에서는 얘가 1이면 마이너스 8이라는 마이너스 100, 얼마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부동소수에서는 첫 번째 비트는 순수히 부호 비트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1 쭉쭉쭉 0한 거하고 0 쭉쭉쭉 0인 거가 둘 다 무슨 표현이에요? 0의 표현입니다. 얘를 마이너스 0이라 그러고 얘를 0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소수에는 0의 표현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버플로우 말고도 언더플로우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오버플로우인데, 언더플로우는 0은 아니지만 0에 아주 가까운 값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소로 0에 가까운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2의 마이너스 1074승이에요. 근데 얘보다 0은 아니지만 더 작은 0000000 해가지고 1이 되는 어떤 값들이 있을 수 있죠. 얘는 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값을 가졌을 때는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데, 정수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그 값이 1로 넘어와서 양수가 음수가 되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블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x가 맥스 밸류예요. 그래서 x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이 x가 어떤 값을 유지하냐면은 인피니티 값을 유지합니다. 무한대 값이라는 값을 유지하게 돼요. 전혀 엉뚱한 값이 아닌 거죠. 그리고 x는 요 민 밸류인데 얘를 10으로 나누면 0은 아닌데 더 작은 0과 더 가까운 값이죠.
이럴 경우에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데 얘를 찍어보면 0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더블에서는 언더플로우 발생하면 0, 오버플로우 발생하면은 포지티브 인피니티 또는 네거티브 인피니티를 가지게 되겠고, 정수에서는 요 값이 인테저 맥스 밸류고 얘가 민 밸류인데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동소수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만 상수로 가지고 있어요. 맥스 밸류, 민 밸류. 그래서 민 밸류는 음수가 아닙니다. 더블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을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더블 맥스 밸류, 마이너스 더블 민 밸류 이렇게 구하면 요 값과 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을 어떤 수를 나눴을 때에는 그 정수에서는 얘는 0 나누기로 산술 오류인데 산술 예외가 발생하는데 자바에서는 그 부동소수의 경우에는 뭐 4.5 이런 걸 나누게 되면 이 값은 무한대 값이 됩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0을 0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요 값이 돼요. NNA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은 8바이트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동소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과학적 표기법을 써서 뭐 10의 2, 5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를 써서 16진수로 부동소수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이 자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즐겨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더블 상수를 쓸 때 그냥 부동소수로 쓰면 1.0, 1.5, 11.4, 0.1 이렇게 쓰면은 다 얘는 더블로 처리됩니다. 기본이 더블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수를 나타내면서 뒤에다가 D를 붙이면은 자바에서는 이것도 더블 타입 상수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하면 10을 한번 10.0으로 부동소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전달하거나 이렇게 전달하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자바에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트는 4바이트, 정확도 범위가 대략 반 정도. 근데 범위보다는 정확도가 더 문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플로트 상수를 직접 나타내고 싶으면은 끝에 F나 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것도 오류예요. 왜? 25.6이면 얘는 어떤 전미사가 안 붙어 있으니까 더블로 인식하게 되겠고, 더블은 플로트보다 크니까, 큰 범위니까 대입을 못하게 해줍니다. 문법 오류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한데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부동소수와 관련해서는 사칙 연산할 수 있고 자바에서는 부동소수 같고 나머지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정수에서는 오버플로우를 걱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부동소수 쓸 때는 정확성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들을 걱정하기 싫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근데 성능은 조금 떨어져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빅 인테저, 빅 데시멀이라는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수들을 만들어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그 부동소수나 정수를 처리하는 것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이것들은 오버플로우나 정확성에 문제가 없이
다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빅 인티저와 빅 데시멀이 불편한 점은 사칙 연산을 쓸 수 없고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하죠. 근데 실제로 빅 데시멀은 제가 어디서 활용도는 잘 못 봤는데 빅 인티저는 제가 정보보호 전공이지만 이 정보보호에서는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정수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암호 라이브러리들, 매우 큰 정수를 이용한 암호 라이브러리들은 자바에서는 실제 이 빅 인티저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문자 타입. 네, 문자 타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만들어진 시기 때문에 캐릭터 타입을 ASCII 코드가 아니라 유니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실제 인테그럴 타입이므로 정수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 또 재미난 것은 이 캐릭터는 unsigned 타입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0부터 요 범위까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특이한 점이죠.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을 활용해 가지고 양의 정수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바에서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 이 캐릭터를 연산에 넣게 되면은 인트로 바꿔버려요. 자동으로 바꿔버려 처리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 갖고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얘가 언사인드라는 걸 활용하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코드는 원래 목적은 다중 언어를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하나의 코드로 하나의 2바이트 내의 모든 코드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코드인데 현재 그 모든 다중 언어를 2바이트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모지들은 코드는 2바이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다른 타입, 내부적으로 자바에서는 다른 타입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유니코드가 만들어질 때의 목적은 모든 전 세계 언어들을 이 2바이트로 다 표현해서 사용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변적인 유니코드를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코드를 인코딩하는 방식들이 또 다양합니다.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나열하고 가변인 경우에 어떻게 이제 나타내는지가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UTF-8, UTF-16 뭐 여러 가지 인코딩들이 또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자 타입을 처리할 때. 문자 상수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와 얘는 다른 거예요.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문자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유니코드 자체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확장 문자 /u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자 타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보면은 캐릭터고 정수죠. 그러면 캐릭터 더하기 인트는 일치시키니까 얘를 인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인트를 안 바꾸더라도 캐릭터는 자바에서는 자동적으로 인트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인트 타입이 되는 거예요. 인트 타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찍으면은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코드가 나와요. 코드가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좀 다르죠. B에다 3을 더해서 다시 Y에 집어넣었으니까 그 문제는 없습니다. 얘는 상수식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는데 밑에처럼 하면은 N이
범위 내에 있더라도 얘는 int니까 변수식이 되니까 요거는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 플러스 1한 다음에 다시 요 결과는 int가 되기 때문에 다시 캐릭터를 안 바꿔주면은 이제 여기서 찍는 게 next 캐릭터는 원래 B가 찍혀야 되는데 B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코드 자체, B의 코드 자체가 찍히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니코드를 쓰든 무슨 코드를 ASCII 코드를 쓰든 늘 똑같은 건 뭐냐면은 A 다음에는 B고 B 다음에 C예요. 소문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연달아 있고 숫자들은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얘를 이 코드를 내가 직접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면 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캐릭터 2개를 더했죠. 그러면 이 캐릭터 2개를 더하는 건 자바에서는 int로 변하기 때문에 얘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요게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영문자를 처리할 때는 이게 이제 래퍼 클래스인데 캐릭터도 이 래퍼 클래스에 있는 이런 메소드들을 활용하면은 유용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타입입니다. 불리언 타입. 불리언 타입은 true, false 두 가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C에서는 if문의 조건식에 x가 정수 변수일 때에는 if x와 같은 형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자바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바에서는 조건식은 항상 불리언으로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int를 자동으로 불리언으로 자바에서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리언 타입의 변수에 정수를 대입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언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플래그이 true인지 보는 건데 그냥 if flag 하면 돼요. 그러면 참이면 플래그이 true이면 여기 있는 문장들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딩을 제가 피드백할 때 이렇게 코딩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건 또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조건식에 따라서 true 또는 false를 주고 싶으면 그냥 return 그 조건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요것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수일 때 안 됩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코딩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nmod 1이 1인지 그래서 1과 AND 시키면은 모든 비트는 사라지고 마지막 비트만 남습니다. 그 비트 값이 1인지 아닌지 봐서 홀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식과 관련해서 비트 연산과 관련해서 OR, AND, XOR 개념을 조금 장난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소주이고 B가 맥주이면 A와 B는 술을 마신 게 되겠고 A and B면은 폭탄주를 마신 거고 A, X와 B면은 한 종류만 마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장난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 변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는 타입 변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타입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강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것이 문법 오류예요. 이렇게 타입들이 확장 타입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저장하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않지만 반대쪽으로 저장하는 것은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저장하는 것은 문법 오류입니다. 자바에서는. 그리고 캐릭터 타입은 int와 long에는 문제없이 대입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주지 않습니다. 원래 이쪽 방향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int를 float에 넣든 long을 float나 double에 넣으면은 문제는 없지만 확장 변환이지만 여전히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t나 long을 float double에 넣으면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이건 왜냐면은 정확성 때문에 그래요. 정확성 때문에 이제 int를 float나 double에 넣거나 double에 넣는 건 문제가 없고요. int를 float에 넣으면은 그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long을 float나 double에 넣으면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int를 double로 넣을 때는 정보 손실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확실히 해두시고요. 만약에 내가 실제 타입 변환을 강제적으로 원하면은 C에서 썼던 문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 내가 변화하고 싶은 타입을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단항 연산자죠. 우선순위가 제법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얘는 곱하기 10 한 다음에 타입 변환하는 거고, 얘는 F를 정수로 변환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하니까 값들이 달라지는 거고요. 만약 반올림하고 싶으면 이제 타입 변환해서 부동소수를 정수로 바꾸면은 소수점 이하가 없어지죠. 그런데 반올림하고 싶으면은 round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round는 부동소수를 부동소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소수를 바꾼 다음에 그 값을 반올림한 다음에 정수로 저장하고 싶으면은 다시 타입 변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강제 타입 변환하지 않았는데도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대입 연산입니다. 아까처럼 이제 여기가 int n 값이 있고 int 더블 d가 있으면 d 나중에 n을 하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니죠. 작은 타입을 큰 타입에 넣으니까. 그런데 이 n 정수를 넣을 때 자동적으로 부동 소수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 오른쪽의 표현식 평가 값을 왼쪽 변수와 다를 때 타입 변환을 시도하는데, 만약에 타입이 원시 타입이고 축소 변환에 해당되면은 문법 오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시 타입의 인자 전달할 때 매개 변수 타입과 인자 타입이 다른 경우에도 타입으로 변환을 합니다. 예를 들면 fu 더블 d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가 fu 10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면 10은 int인데 더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장 변환이 아니면은 문법 오류가 됩니다. 함수에서 값 반환. 이제 여기가 더블 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return 1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0은 정수고 반환 타입은 더블이면 10을 부동소수로 또 변환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축소 변환이면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경우는 연산 과정인데 A 더하기 B를 하는데 A와 B가 서로 다른 타입이에요. 그럼 일치시킵니다. 일치시킨 다음에 연산을 하고, 둘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면 먼저 무조건 int로 바꿔서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자바에는 8가지 원시 타입을 제외한 모두가 객체 타입입니다. 따라서 간혹 원시 타입들을 객체 타입으로 바꿔서 모든 타입을 하나의 코드로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래퍼 클래스이고, 래퍼 클래스는 자바 랭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임포트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 래퍼 클래스의 이름은 인테저와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원시 타입 이름에서 첫 자만 대문자로 바꿨습니다. 인테저와 캐릭터는 풀 이름을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인테저, 숏, 롱, 더블, 플로트는 넘버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넘버가 더 상위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래퍼 클래스들은 지금은 이제는 기본 생성자를 또는 그 new를 이용한 생성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바 9부터는 대신에 value of라고 하는 static 메소드를 써서 만들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는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고, 이들은 다 불변 객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지하는 값을 바꿀 수 없어요. 바꾸게 되면 이제 다른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바 5부터는 오토 박싱, 언박싱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퀄을 10 하면 10을 자동적으로 인테저 10 객체로 바꿔서 얘 참조 변수는 이 객체를 가리키게 되겠고, 여기서 n 더하기 10 하면 20이라는 정수가 되죠. 그럼 20에 해당되는 객체를 5가 또 새롭게 가리키게 됩니다. 이 유지했던 10이 20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테저에는 여러 가지 유용한 상수들과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특히 또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문자열의 원시 타입의 문자를 변환할 때 이 래퍼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스트링을 받아서 인테저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int value라는 메소드를 부르면 자동적으로 20이라는 값을 주고, 얘를 그냥 쓰면은 언박싱 기능이 자동 호출이 되는 것이고요. 또 pass int를 부르면은 실제 그 문자열을 분석해서 정수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다 쓸 수 있고, 거꾸로 원시 타입을 문자열을 바꾸고 싶으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 비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꿔주고 결합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문자열이 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인테저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인테저 클래스 객체를 얻어온 다음에 toString 메소드를 부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자열로 바꿔줍니다. 표현식의 평가. 자바에서의 표현식의 평가는 기존의 C, C++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점은 예전에 C and C++에서는 표준에 정의 안 한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은 컴파일러가 결정을 하는데, 이 자바는 항상 JVM을 이용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평가 방법들이 다 표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식의 평가를 할 때 알아둬야 될 게 우선순위와 결합 순서, 아니면 평가 방향, 평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단항이 높고 2항이 그 다음에 높습니다. 단항이 항상 2항보다는 높고, 2항은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산술은 곱셈 계열이 덧셈 계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기억이 안 나면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할지 생각을 해보면 대입이 가장 늦게 돼야 될 거고, 산술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비교는 얘보다 먼저 돼야 되겠죠.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단항은 2항보다 높고, 단항에서는 포스트픽스 연산자들이
프리픽스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고 어떤 연산자가 있고 여기에 또 연산자가 있으면 얘부터 먼저 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결합 순서는 단항은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이쪽 프리픽스 애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항은 왼쪽에서 오른쪽, 즉 써져 있는 방향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곱하기 C면 우선순위에 따라 얘부터 하는데 A 곱하기 B 나누기 C 하면 곱하기부터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하는 거죠. 순서대로, 작성된 순서대로. 대입은 거꾸로, 유일하게 이항 중에 거꾸로죠. 요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거예요. 자바 표현식의 특징은 좀 C and C++와 조금 다른 거는 비교 연산의 평가 결과가 불연이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평가 과정에서 타입 변화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되게 조금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바는 월화 특성 때문에 모든 평가 순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문법적인 오류는 아닌데 자바에서는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C에서는 이렇게 되면 요걸 평가하게 되면 정수값이 나오고 이 정수값을 C랑 또 비교하면은 돼요. 그런데 자바는 얘의 평가 결과가 불연입니다. 불연이기 때문에 불연하고는 정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이 자체가 문법 오류예요. C에서는 문법 오류는 아닌데 물론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죠.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는데 C에서는 이게 오류가 아니고 자바에서는 이게 오류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합 대입 연산자는 신기하게도 평가 과정에 타입 변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x가 int일 때 x 이퀄로 4.6 하면 이건 문법 오류예요. 근데 플러스 이퀄 4.6을 하면 오류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얘는 오류인데 요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되게 특이하죠. 특이한 거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과정들이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형 연산자의 평가 순서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자바는 항상 왼쪽 P 연산자를 먼저 평가를 하고요. 인자 목록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가가 됩니다. 요거 평가하고 요거 평가하고 요거 평가하는 거예요. 굿, 배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이항이죠. 산술, 그 다음에 비교, 논리, 대입입니다. 그리고 산술 중에도 얘가 곱셈 계열이고 덧셈 계열이고 그 다음에 요 이동, 비트 이동도 산술 연산에 소속됩니다. 비트 연산이 아니라 산술 연산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하나짜리, 두 개짜리. 이 하나짜리는 보통 비트 연산할 때 쓸 수 있는데 그냥 논리곱 XOR 논리 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얘하고의 차이는 만약 조건식에 썼으면은 얘는 단축 회로 연산을 하는데 즉 A doesn't equal 0이 true이면 and B는 뭐 A 뭐 이렇게 B 모두 A 0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가 0이면은 거짓이 되기 때문에 뒤에 걸 안 하는데 여기를 하나짜리 쓰면은 얘가 false이어도 뒤에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짜리는. 그 차이가 있고요. 단항 연산자들 보면은 요것도 뒤에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얘 다 포스픽스 애들이죠. 뒤에 오는 애들. 피어는 뒤에 오는 애들이 앞에 오는 애들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고 타입 변환 연산자와 그 뉴 연산자가 단항 연산자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